네,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 음소거 해주시고, 이름 본명으로 바꿔주세요. 네. 그, 저희가 지금 하는 요 수업은, 원데이 특강은, 프리-IB, 뭐, MIP, 뭐, IGCSE, 요렇게 지금 아이비 들어가기 전 과정 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강이고요. 저희가 지금 수학은 뭘 할 거냐면 쿼드라틱을 할 건데, 제가 이제 쿼드라틱을 고른 이유가 일단은 프리-IB 과정이죠. 그러니까 11학년 들어가기 전 과정이 좀 학교마다 좀 다르잖아요. IGCSE 하는 데도 있고, 어떤 학교는 뭐 어드메스까지 하는 데도 있고, 뭐 아니면 MIP 하는 학교도 있고, 프리-IB 하는 학생들도 있어가지고, 그것들 좀 통합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공통적으로 무조건 하는 곳에서 좀 고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프리알비 과정을 할 때 무조건 완전히 마스터하고 올라가야 한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단원이 좀 쿼드라틱이에요. 그래서 쿼드라틱 이퀘이션, 쿼드라틱 펑션,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뭐 그래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저희가 마스터하고 넘어가야 11학년 때 좀 수월하게 이제 함수들을 이해하거나 뭐 함수에서 그래프가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그런 성질들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시메트릭한 성질을 이해하거나 더 가서는 저희가 이제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하는 미분, 그다음에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적분 요런 단계에 갔을 때도 어쨌든 저희가 그래프를 분석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처음으로 그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그래프를 분석하는 게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게 쿼드라틱이고 이게 좀 기반이 되기 때문에 쿼드라틱을 완전 이해를 못한 학생들이 11학년 딱 넘어가면은 이 펑션에 대한 기반이 잘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면은 11학년 올라가면 11학년 커리큘럼에 분명히 있어요. 쿼드라틱이 있는데 그럼 이걸 학교에서 가르치냐라고 하면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기를 조금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거나 이미 10학년 때, 9학년 때 너네 했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0학년 때 제대로 하고 가지 않은 학생들이 학교에 갔더니 얘네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 그러면 쿼드라틱을 사실은 11학년 때 돼가지고 얘네들을 기본을 다질 기회가 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학년 때, 9학년 때 이 쿼드라틱 이퀘이션부터 팩토라이제이션하고 이렇게 하는 요 단계들을 좀 완전하게 익히고 올라가셔야지 11학년, 12학년 좀 힘들지 않게 수학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쿼드라틱 자료 보시면은 얘가 파트가 3개예요. 그래서 제가 어플리케이션 문제를 제외하고 쿼드라틱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들을 오늘 조금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 문제들 전체 다 풀지는 못하겠지만 답지는 제가 끝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별로 묶어놨으니까 보시고 풀어보시고 답지도 이제 나중에 확인해서 내가 올바르게 서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11학년 가시면은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어쨌든 서술하는 과정에 점수가 있는 시험을 보는 거라는 걸 계속 염두에 두셔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시험지들은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네, 왜 하시면, 저기 하는 거야? 네, 저희 음소거 한 번만 체크해 주세요. 그거? 음. 네, 뒤에 넘겨보시면은 지금 쿼드라틱 펑션이나 쿼드라틱 펑션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유형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그래프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분석해서 이 함수가 x-axis를 어디를 지나가는지, y-axis 어디 지나가는지, 그다음에 그래프 쉐입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저희가 쿼드라틱 펑션은 그래프 쉐입이 시메트릭하게 생겼는데 그 시메트릭하게 생긴 그래프가 요렇게 컨케이브 업하게 생기면서 미니멈을 갖고요. 또는 요렇게 뒤집힌 거, 요렇게 뒤집히게 컨케이브 다운한 모양으로 생기면서 맥시멈을 갖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 맥시멈을 기준으로 뒤집히거나 아니면 미니멈을 기준으로 뒤집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 그래프를 분석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이시죠? 저희가 쿼드라틱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처음에 y 이퀄하고 이렇게 ax 스퀘어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말하고요. 당연히 쿼드라틱이어야 되기 때문에 a가 0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리고 abc는 리얼 넘버들, 컨스탄트 리얼 넘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저희가 컴플렉스 넘버까지도 배우기 때문에 리얼 넘버인 상황으로 되어 있는 것들만 저희가 쿼드라틱 펑션으로 분류를 하고요.
얘를 모양들을 좀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네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이 폼들을 변형해서 쓸 수 있는데 이 변형된 폼들마다 저희가 그래프상에서 X축을 지나가는 점을 구하기가 쉬울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vertex 그래프가 저희가 보통은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또는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랬으면 여기 터닝하는 점, 요 vertex라고 부르는 점을 구하기 쉽게 생긴 모양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양을 변형하는 것들을 좀 보실 거고요. 자, 그러면 밑에 조금 표가 있거든요. 표를 잠깐 보시면은 쟤를 어떤 식으로 변형하실 수가 있냐면 요렇게 요렇게 변형 가능해요. 요렇게 변형 가능하고 사실 두 번째랑 세 번째는 같은 폼인데 y-axis가, 그러니까 vertex의 y 코오디네이트이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그냥 모양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시켜놓긴 하는데, 두 번째랑 세 번째는 뭐 같은 폼이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결국 이 폼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분류가 될 수 있냐면, 이렇게 A가 있으면, 저희가 지금 P랑 Q로 했죠. 저희가 알파, 베타도 많이 하는데요. 죄송해요. 펜이. 네. 이렇게도 분류하실 수 있고 또는 얘를 이렇게 형태로 분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 저희가 좋은 점들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모양 있죠. 첫 번째 모양의 이 함수에서는 저희가 제일 찾기 쉬운 게 뭐냐면 일단 x에다 0을 넣었을 때 값. 그러니까 y-인터셉트가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는 y-인터셉트가 바로 구해지는데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은 y-인터셉트가 바로 c가 나온다. 이렇게 구해지죠. 자, 그럼 두 번째 모양에서는 뭘 구하기가 쉽냐면, 자, 얘가 지금 팩토라이징이 되어 있죠? 그죠? 곱셈식으로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equal 0, 그러니까 y가 0이 될 때 값을 구하기가 쉬워져서, 자, y가 0일 때 값이 뭐라고 하냐면 저희 x-인터셉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일 때는 x-인터셉트, x-액시스를 지나가는 점들을 구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 바꾸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completing square 해가지고 완전한 제곱 폼으로 하나를 만들고 남는 거를 넣는 건데, 자, 여기서는 뭐가 구하기가 쉽냐면, 여기서는 이제 vertex가 구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요 점이죠, 요 점. 요 점이 구하기가 쉬워지는데, 요 점이 딱 h, k 요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을 종합해가지고 물어보는 문제로 저희가 구성이 되고요. 사실은 저희가 세 번째 모양을 만들 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컴플레이팅 스퀘어 해가지고 모양을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굳이 컴플레이팅 스퀘어 할 필요가 없는 유형이에요. 왜냐면은 펑션에서 저희가 쿼드라틱 펑션 아까 시메트릭하다 그랬잖아요. 시메트릭한 성질을 얘가 가지기 때문에 여기 이 터닝하는 점에서 이렇게 터닝하는 점에서 이렇게 그려보시면은 엑시스가 있습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시메트릭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선을 axis of symmetry라고 하는데, 요거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은, 자, 여기가 지금 h, k라고 하는 점이니까 여기가 지금 봤을 때는 x는 h라고 하는 이퀘이션을 갖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여러분 저희가 만약에 문제에서 axis of symmetry를 구하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숫자를 그냥 써요. 여러분, 숫자는 그냥 숫자예요. 근데 이 axis of symmetry라고 하는 거는 선이거든요, 선? 어쨌든 라인이라는 거는 이퀘이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퀘이션의 모양으로 적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로선, 그러니까 vertical한 선은 저희가 x는 숫자 형태로 적어주셔야지 점수를 받으실 수 있는 거고 그냥 h 이렇게 쓰면은 h가 뭔데? 그 점수 안 줍니다. 숫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세로선이든 가로선이든 전부 이퀘이션의 형태로 적어주셔야 되고 그래서 사실상 쿼드라틱에서 제일 처음으로 찾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axis of symmetry.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저희가 이 폼이 세 개라고 했잖아요. 이 폼마다 axis of symmetry를 찾는 방법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1번 모양이죠. 이 폼 첫 번째에서는 axis of symmetry를 어떻게 찾냐면 여기 앞에 있는 coefficient들 가지고 어,
마이너스 2a분의 b로 해가지고 이 axis of symmetry를 찾는데 axis of symmetry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 vertex x coordinate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vertex를 찾을 수 있게 되고 vertex를 찾을 수 있게 되면은 이제 요 세 번째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거죠. complete square 하지 않더라도.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factorizing 되어 있는 형태. 자, factorizing이 되어 있는 형태는 어쨌든 요 기준을 가지고 양쪽이 시메트릭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가로로 x-axis를 지나가는 점이라고 해서 두 점을 찾습니다. 두 점이 여기거든요. 얘가 시메트릭한데 x-axis를 지나가요? 그럼 당연히 누구를 기준으로? 이 axis of symmetry를 기준으로 이 x축을 만나는 이 두 점이 어떻겠어요? 시메트릭하게 나오겠죠? 양쪽이 이렇게 대등한 간격으로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모양일 때는 axis of symmetry를 어떻게 찾냐라고 하면은 P랑 Q 정중앙에 있는 것으로 찾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찾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axis of symmetry가 되면서 동시에 뭐가 된다고요? vertex x coordinate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구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모양, 이게 두 번째였죠. 제가 세 번째 모양은 요거죠. completing square 했을 때 나오는 요 모양이 있고 completing square 했을 때 나오는 요 모양에 대해서는 무조건 vertex x coordinate이 네, 무조건 뭐가 된다? axis of symmetry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거 중에 위에 있는 거는 뭐냐면 이 vertex가 어디 걸려 있는 거냐면 x-axis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솔루션이 하나만 있는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거는 뒤에서 설명을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자, quadratic function에서 저희가 얘가 뒤집혔냐 안 뒤집혔냐를 어떻게 보냐면 자, a가 0보다 큰 경우 여기 x 스퀘어 앞에 있는 coefficient를 보고 얘가 요렇게 생겼냐 아니면 이렇게 뒤집혔냐. 요 두 개를 구분을 하죠.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자, 그래프를 분석하는 내용은 요렇게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얘네들이 그래프 하나 딱 주고 물어보거나 이 세 개를 다 물어봅니다. 그래프 하나 딱 주고 그냥 세 개를 다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 시메트릭한 성질을 가지고 얘가 답을 구할 수 있냐를 물어보거나 요런 케이스로 보통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번 문제 보시면은 1번 문제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자, 얘는 그래프가 있대요. fx가 있고 다 주어지진 않았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쿼드라틱인 건 알 수 있어요. 그죠? 쿼드라틱인데 얘가 미니멈이 언제 나온다? 라고 하면 x가 마이너스 1.5일 때 나온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두 개의 제로 사이에 거리가 9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그려볼까요? 그려볼게요. 그냥. 저 정보가 있는 걸 그대로 그래야죠. 쿼드라틱은 저희가 자유자재로 좀 그릴 수 있을 정도로 그래프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신 상태여야 돼요. 자, 저희가 제로라고 하는 건 x-axis를 만나는 애. 자, 그리고 미니멈 밸류라고 했는데 요게 지금 y 값은 모르지만 마이너스 1.5에서 나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미니멈이 저희가 vertex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를 모르고 y 값 모르더라도 아, 저기서 axis of symmetry가 나오겠구나 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죠. 응. 그리고 나서 뭐예요? 두 개의 솔루션이 있는데 뭐 P랑 Q라고 할게요. 얘네들 사이의 거리가 9야 라고 했거든요. 얘네들 사이의 거리가 9. 근데 여기 엑시스 오브 시메트리에서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까지 거리가 어때야 돼요? 시메트릭 해야 되니까 같아야 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9인데 1.5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고 한다면 4.5씩 이렇게죠? 자, 이렇게 나눠져서 이 P라고 하는 거는 1.5에서 4.5를 뺀 거. 그다음에 Q라고 하는 거는 1.5에서 4.5를 더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P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5에서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그다음에 Q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1.5에서 4.5를 더해가지고 3.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뭘 구했어요? 루트들을 구했죠. 솔루션들을. 그렇게 되고 나면은 자, 저희가 얘네가 나오는 거를 보여줬습니다. 보여주고 나면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fx가 지금 보시면 자, 여기 x 스퀘어 앞에
코에피션트가 1이기 때문에 너무 고맙게도 여기서 Q랑 R을 썼네요. 제가 여기를 그럼 알파랑 베타로 바꿀게요. 이렇게. 그러면 자, 이거를 어떤 모양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아까 같은 코에피션트 앞에 x제곱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가 붙고 여기가 x 마이너스 솔루션 하나 팩토라이징 되어 있는 요 모양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얘를 완성합니다. 그래서 얘를 다 전개해가지고 완성해 보시면은 요렇게 구해져요. 그래서 Q랑 R을 바로 구할 수 있는 요런 형태로 해가지고 저희가 요 쿼드라틱은 분석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그래프 분석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분석하는데 쿼드라틱에서의 그래프 분석은 일단 세 가지 폼으로 나누는 거. 그래서 그 세 가지 폼에서 뭐가 중요한지, 뭐를 구하기가 쉬운지를 찾는 거. 또는 얘가 그래프를 바꿨을 때, 폼을 바꿨을 때 어떻게 생겼냐. 그래서 엑시스 오브 시메트리, 그 중심선을 그 각각의 폼에 따라서 찾을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가 종합적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바로 뒤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럼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뭐다? 그래프가 뒤집혔다. 그러니까 A 값이 네거티브일 것이다. 이런 것들. 네거티브 값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지나가는 점들을 보면서 아, 요걸로 팩토라이징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볼 건데 지금 팩토라이제이션 되어 있는 폼으로 줬죠? 그러니까 저기 팩토라이제이션 되어 있는 애들이 루트인데 그럼 얘네가 루트 각각 마이너스 3하고 1일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정보들을 사용해가지고 A 값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려가 보시면은 모양 바꾸죠. 여기서 vertex 찾게끔 돼 있죠. 저 아까 전에 vertex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냐면은 x 코디네이트 지나가는 얘네들 정중앙에 axis of symmetry 있다고 했으니까 요 중앙 값을 찾아가지고 vertex를 구한 다음에 모양 바꾸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래프를 분석하는 문제로 첫 번째 주어진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인데요. 사실은 11학년을 가면은 쿼드라틱에 대한 거는 이 그래프 문제는 SL에서 주로 나오고요. HL에서는 주로 뭐가 나오냐면은 discriminant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discriminant가 뭐냐면 이 쿼드라틱 펑션 자체가 x-axis랑 몇 번 만나냐 요거잖아요. 그런데 얘를 되게 다양하게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쿼드라틱만 펑션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뭘 쓰냐면은 이제 컴포지트합니다. 다른 펑션이랑 요 쿼드라틱이라는 애랑 합쳐요. 그럼 이 쿼드라틱이 다른 펑션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서 조건을 따져줘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 조건을 따져줘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게 하는 뭐 K를 구해라.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조건을 찾는데 대부분 쓰이는 게 뭐냐? 디스크리미넌트입니다. 그래서 쿼드라틱이 되게 곳곳에다 많이 쓰이는데 저희가 쿼드라틱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게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식이냐면은 요런 함수가 있는 거죠. 요런 펑션에 x 자리 있죠. x 자리에다가 쿼드라틱을 넣는 거예요. 컴포지트 한다고 해서 넣거든요. 넣는데 자, 이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루트라고 하는 애는 무조건 그 안에 퍼스티브만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 안쪽에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만 넣고 싶어 라고 하는 경우에 거기에 쿼드라틱을 넣으면 이 쿼드라틱이 0보다 클 때를 구해야 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쿼드라틱이 0보다 클 때 그게 무슨 의미지? 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미 알고 있어야 돼. 그래프를 보면서. 자, 이 디스크리미넌트가 의미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솔루션 두 개야, 솔루션 한 개야, 이런 게 아니에요.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x-axis에 어떻게 만나느냐죠. x-axis에 몇 번 만나느냐,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x-axis에 두 번을 만난다고 하면, 이 쿼드라틱은 x-axis 위쪽에 있는 구간도 생기고요. x-axis 아래쪽에 있는 구간도 생기거든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 펑션을 루트에 넣을 거야 라고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요 통째로 넣는 거잖아요.
이 통째로 보세요.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자, 이 통째로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G라고 해볼게요. 통째로를 G. 음. 제가 플러스거나 0보다 큰 구간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다 0보다 크지 않죠. 어디만 0보다 크거나 같냐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이랑 3보다 큰 쪽만 0보다 큽니다. 그쵸? X-axis 위쪽만. 그리고 그쪽만 넣을 수 있어. 여기만. 루트 안에 넣을 거야 라고 하면 여기 부분만 넣고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의 값들은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도메인에 restriction이 생기죠. 제한 조건이 생기죠. 요 제한 조건을 찾는 문제들로 구성이 돼서 나옵니다. 제가 지금 되게 쉬운 예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디스크리미넌트가 정확하게 그래프에서 하는 역할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펑션이 x-axis 위에 올라간다가 솔루션이 없다가 아니라 이 펑션 자체가 0보다 크다. 이렇게도 이제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디스크리미넌트가 하는 역할들 결론적으로는 이 쿼드라틱 계열의 애들이 솔루션을 두 개 또는 한 개 또는 같지 않는다. 이 의미도 갖고 있겠지만 이 그래프 자체가 x축 위에 완전히 올라가서 이 fx라고 하는 펑션 자체가 0보다 완전히 크다를 증명하는 역할을 할 때도 저희가 디스크리미넌트를 쓰거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바로 밑에 나옵니다. 밑에 나와요. 요거죠. 요거. 이 쿼드라틱 펑션 자체가 완전히 0보다 크려면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냐면 x-axis보다 완전히 위로 올라가는 조건인데 생각해 보시면은 만약에 쿼드라틱이 이렇게 생기면 얘가 x-axis 위로 완전히 올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요 끝은 떨어질 테니까 무조건 얘는 x-axis를 걸쳐서 무조건 내려가게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x-axis 위로 완전히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쿼드라틱이 완전히 0보다 크다라고 하면 걔는 일단 조건 자체가 컨케이브 업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a 값이 x 스퀘어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가 무조건 포지티브여야 되고 동시에 얘가 중요하죠. 동시에 얘가 0보다 크다는 거는 x-axis랑 만나면 안 되는 거니까 완전 떠야 되거든요, 위로. 그 무슨 말이냐면 솔루션이 없다를 같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discriminant가 0보다 작다는 요 두 개의 조건이 합쳐져야 뭐가 이 quadratic 얘가 0보다 크다 이걸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자 반대는 뭐예요? 이번에는 쿼드라틱이 완전히 0보다 작다를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요렇게 생겨서는 완전히 0보다 작을 수는 0보다 작을 수는 없습니다. 그쵸? 왜냐면은 어차피 올라가잖아요. 끝에가. 그래서 그렇게는 불가능하고 무조건 어떤 모양이어야 하냐면 무조건 컨케이브 다운이어야 되기 때문에 A 값이 0보다 작아야 하고 마찬가지로 솔루션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discriminant도 0보다 작아야 된다. 요거 두 개의 조건을 둘 다 만족을 해야 어떤 얘가 0보다 작다는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들이 나중에 뭔가 컴포지트 할 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을 찾을 때 이 디스크리미넌트를 사용한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시면은 사실 이 디스크리미넌트랑 관련된 걸 훨씬 많이 씁니다. 그 그래프 분석보다도. 근데 그래프 분석은 사실은 저희가 다른 모든 그래프들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맞고요. 나중에 뒤에서도 계속 많이 쓰는 내용은 이 디스크리미넌트랑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 보시면은 디스크리미넌트랑 실제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들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썸앤 프로덕트예요. 근데 제가 요거는 쿼드라틱으로 넣긴 했는데 이것이 이제 IB 과정으로 가면 어떤 연계성을 갖냐면 폴리노미얼이라고 해서 단순히 제곱 말고요. 세제곱이나 네제곱이나 다섯제곱이나 그 이상의 폴리노미얼들에 대해서 이 루트들의 썸과 프로덕트를 구하는 문제로 이렇게 익스텐드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기반이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본다고 하면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어떤 쿼드라틱 이퀘이션이 솔루션을 갖습니다. 솔루션을 두 개를 가져요.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 솔루션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는 솔루션의 합하고 곱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솔루션을 구해서 곱하면 되지.
솔루션을 구해서 더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쿼드라틱 이퀘이션 솔루션이 언제나 리얼 넘버인 거 아니거든요. 컴플렉스 넘버라고 해서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컴플렉스 넘버인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 문제 유형들은 알파랑 베타를 직접 구해서 더해가지고 썸을 구하라는 문제 유형이 아닌 거죠. 얘네들은 뭐예요? 아니, 나는 알파하고 베타하고 더해져 있는 걸 구할 건데, 얘네를 직접 구하지 말고, 썸만 구해줘.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라고 하면은, 자, 아까 전에 얘기했죠. 모양 바꾸는 거. 이렇게 된 모양이, 자, 요렇게 솔루션을 갖는다라고 하면, 요렇게, 요렇게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솔루션들이었으니까 요렇게 되는 솔루션이었어요. 그럼 이렇게 변형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얘를 전개해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0이 되는 솔루션 설명한 거고요. 전개하니까 이렇게 되죠. 자, 이거를 완벽하게 다시 ax 제곱이랑 이렇게 자, 만들었어요. 자, 지금 얘랑 같은 거죠. 저희 두 개의 폴리노미얼이 같다면 각각의 항들을 비교하거든요. 컨스탄트 텀끼리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x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끼리 같아야 되고 x 스퀘어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끼리 같아야 되고 이렇게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 어차피 x 제곱 텀은 지금 같아요. 지금 두 번째 비교해야 되는 게 요 텀이죠. 그러면 bx랑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요거 같아야 되는데, 네, 코에피션트만 비교하겠습니다. x 지우고. 보이시죠?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어떻게? 마이너스 a로 나눠서. 요렇게. 자, 마지막 부분. 그러면 컨스탄트 텀도 같아야 되죠, 여기. 여기 c하고 여기 뒤에 있는 컨스탄트 텀이 같아야 되니까 c는 a 곱하기 알파 베타. 그러면 나오죠, 여기? 알파랑 베타가 곱해져 있는 부분이 나오죠. 그럼 알파랑 베타랑 곱해져 있는 게 뭐다? a분의 c다. 자, 결국 우리는 이 루트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루트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굴 가지고 이 앞에 붙어 있는 얘네 코에피션트 A, B, C 얘네들을 가지고 더해서 뭔지 곱해서 뭐가 나오는지를 구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요 성질을 사용해가지고 푸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요게 사실은 쿼드라틱으로 되어 있는 걸 연습을 잘 해두셔야지, 나중에 이제 세제곱, 네제곱, 큐빅 이퀘이션, 뭐, 쿼아틱 이퀘이션 갔을 때 거의 똑같은 공식을 쓰거든요. 이 공식을 기반으로 하는. 근데 그 문제들을 풀 때 이해가 잘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여기서 쿼드라틱 상태에서 연습을 해보시고, 요게 좀 잘 안 되면 연습을 좀 많이 해보세요. 왜냐면 얘는 IB 과정에 딱 들어가면은 거의 무조건 나오거든요, 한 문제가. 폴리노미얼 상태로. 물론 쿼드라틱도 나오긴 하지만 쿼드라틱은 좀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것들은 일단 쿼드라틱 상태로 연습을 해두고 와야 된다. 해서 요 썸 앤 프로덕트 계열 문제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밸류겠죠. 음. 알파랑 베타를 더하는 거를 직접 구하는 거 아니고 뭘 가지고 이 x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들 x 스퀘어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 분의 누구? x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 해가지고 마이너스 값 해서 계산하는 이렇게 계산하는 애. 얘도 마찬가지. 곱은 어떻게 계산한다? x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 x 스퀘어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 분의 저기 뒤에 있는 컨스탄트 텀 이렇게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얘네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연결되는 문제는 뭐냐면 꼭 새로운 걸 주거든요. 근데 얘는 솔루션이 얘네들이래라고 하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얘는 솔루션이 얘네래라고 하면 이 루트들의 sum of the 루트가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x제곱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 분의 x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얘네 둘끼리 곱한 거 프로덕트가 x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 x 스퀘어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 분의 컨스턴트 텀 요렇게.
계산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뭘 구해요? P하고 Q를 구하는 유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되는 거 유형 세 가지예요.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빼고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쿼드라틱의 어플리케이션 문제는 진짜 학교에서만 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시험에서 저희가 앞으로 11학년, 12학년에서도 연계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들, 쿼드라틱에서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세 파트거든요.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저희가 IB 과정까지 갈 걸 생각하고 계신 분들 일단 함수 그래프 분석하는 모든 내용 쿼드라틱에서 두 번째 디스크리미넌트 그리고 디스크리미넌트를 가지고 이 그래프가 완전히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를 판단하는 내용.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 썸 앤 프로덕트랑 관련된 내용. 이렇게 세 가지까지는 저희가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오셔야 11학년, 12학년 조금 더 편하게 함수를 이해하고 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더 편하게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답지를 바로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